안녕하세요. 연력학원 제8층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 중에 아주 기초적인 앞부분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잠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을 정의를 했었죠. 이건 이제 지난 7장에서 배웠던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정량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다 그랬죠. 임의의 가역 과정에 대해서 해놓으면 그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을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면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만 같으면 우리가 일정한 t분의 델타 q라는 그 양이 적분하면 항상 동일하다. 모든 가역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t분의 델타 q가 상태량이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했고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그 델타 Q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할 것인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T분의 델타 Q를 어떻게 적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끄집어내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상기체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법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량에 대한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는 이제, 우린 주로 이제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인데, 요건 그냥 잠깐 얘기하고 난 뒤에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리고 요걸 조금 더 변형시켜서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그 열 에너지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압축성 물질의 연력학적인 상태량의 관계식을 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1법칙과 2법칙을 우리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단순 압축성 유체, 다시 말해서 델타 W는 Pd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단순 압축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DU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은 델타 Q는 du 더하기 델타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우리 5장에서부터 배웠던 얘기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 압축성 물질에 대해서는 1의 변화가 델타 W는 PdV로 표현될 수 있죠. PdV로 표현될 수 있어서 요거 du는 PdV인데 델타 Q는 어떤 양이냐? 델타 Q는 앞에서 ds는 t분의 델타 Q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Q는 T 곱하기 ds죠. 그래서 TDS는 du 더하기 PdV라는 이런 첫 번째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어떤 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죠. 왜냐면 이게 가역 과정에서 이퀄이잖아요. 요거 딱 하나 그 이퀄을 쓸 수 있으려면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역 과정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요 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관계식이 되면 우리가 다 지금 상태량으로 지금 다 표현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델타 Q를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었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제 그 적분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바로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가역 과정일 때 델타 Q를 TDS로
바꿔 써서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요 관계식으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적분을 할 거다. 뒷부분에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변형해서 이제 써먹을 겁니다. 또 이제 관계식에서 요 TDS 이퀄 DU 더하기 PdV는 온도,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압력, 부피 이렇게 해서 오직 상태량으로만 표현되어 있죠. 상태량이라는 건 뭐예요?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가 정해지면 딱 그 정해지는 게 그 물리량이 상태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이 상태량 변화는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그 계산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가역 과정의 경로를 따라서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정해지면 그 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위식으로 표현되는 우리 요 관계식은 뭘로 할 수 있다? 적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관계식만 알게 되면요. 자, 이런 식이 하나 우리가 펼쳐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식으로는요, 우리가 엔탈피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엔탈피의 관계식은 H는 U 플러스 PV가 엔탈피의 정의였어요. 이게 정의였죠. 그러면 이거 엔탈피의 변화량은 뭡니까? U 플러스 PV의 변화량이죠. 그럼 요거 이렇게 하면은 DU가 되고요. 자, dPV는 어떻게 되냐? PV의 P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은 처음에는 압력을 상수로 취급하고 부피의 변화량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상수로 계산하고 압력을 이렇게 변화량을 계산해주고 해서 이렇게 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dP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dV 더하기 VP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 DU 더하기 PdV를 뭐라고 썼어요? 앞에서 TD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TDS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DH-V DP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TDS는 DU 더하기 PdV, TDS는 DH-V DP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었다. 이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제2법칙은 요거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에서 우리 그 가역에 관련된 가역 조건에 대한 이 등식이 성립돼서 요 1법칙이랑 2법칙을 결합하면 첫 번째 요 식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요 두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깁스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깁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깁스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깁스의 방정식은 우리 지금 다 종량적인 상태량으로 지금 앞에서는 다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단위 질량으로 다 나누면 이쪽 좌변을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온도는 우리가 강성적인 상태량이니까 엔트로피가 스몰 s가 되고요. 여기 라지 u도 스몰 u로 해서 이제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P는 강성적인 그런 상태량이고 부피가 이 대문자가 소문자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도 요 S가 라지 S가 스몰 s, 라지 H가 엔탈피가 스몰 h, 그 다음에 여기 부피는 강성적인 거고, 죄송합니다. 압력은 강성적인 거고, 여기 V가 스몰 v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은 우리가 강성적인 변수니까 질량으로 나눠도 이제 변화가 없고 나머지 이 상태량들이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연력학적인 그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할 때 사용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 압축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E를 델타 W를 우리가 Pd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에는 이런 PdV에 해당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사정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요것만 지금 고려했는데 요거 말고도 인장력에 의한 것,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의한 것, 전기력에 의한 것들에 대한 일들이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깁스의 방정식은 요 PdV의 요거 대신에 요거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그 연력학에서는 주로 압력에 의한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 앞부분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 요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우리 잘 뒷부분에서도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연력학에서는 기체처럼 이렇게 단순 압축되는 그러한 물질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기체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고체와 액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공학과라든지 아니면 화학공학과나 이런 데서는 고체나 액체에 대한 그런 엔트로피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배웠었죠.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서 우리 고체와 액체는 비압축성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압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dV가 0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비체적이 매우 작다. 기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DH는 우리가 엔탈피의 변화량은 du 더하기 PdV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DH는 du 더하기 PdV인데 우리가 H는 U 더하기 PV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잖아요. 이게 정의니까 요거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PV의 변화량. 그런데 그럼 요거 우리가 정의를 써주면 DU 더하기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DV 더하기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DP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비체적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 비체적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0이고 비체적인 작은 값이니까 그냥 얘는 DU랑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엔탈피의 고체와 액체의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 같다. 그래서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기체에서처럼 CP, CV 이렇게 정합 비열, 정적 비열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CDT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런 개념을 똑같이 이 깁스 방정식에서도 적용해서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생각할 때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깁스의 방정식에서 TDS는 DU 더하기 PdV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얘가 0이에요. 0. 그렇죠? 비압축성이니까 부피의 변화량이 0이죠. 그러면 요거는 TDS는 DU랑 거의 같죠. 그러면 DS는 T분의 DU가 되고요. DU는 뭐였어요? CDT였죠. 그래서 DS는 T분의 C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T분의 C를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C는 우리가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C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분의 1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좌변은 요거는 엔트로피의 우리 적분량이니까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게 이제 변화량의 합이 되겠죠. 변화량을 모두 다 합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나중의 엔트로피 값 빼기 처음 엔트로피, 이게 좌변을 한 거고, 이제 우변을 이제 적분해주면 얘는 t분의 1은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 t죠. 로그 t입니다. 앞에 c는 상수고 c 로그 t의 1에서 2까지. 그럼 2에서의 값, 그래서 로그 t2 빼기 1에서의 값, 로그 t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로그의 값의 차이는 뭡니까? 뒤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t분의 t2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로그로. 로그에 이렇게 빼기는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로 해서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t1분의 t2 이렇게 돼요. 그래서 s2-s1은 c의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하실 수 있다. 즉 비열 곱하기 로그의 t1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역이다 라고 하면 ds는 t분의 델타 q이고, 그 다음에 단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델타 q가 0이 되겠죠. 델타 q가 0이면 이게 0이에요. 알죠? 단열이니까. 그럼 ds가 뭐예요? 0이죠. 분자가 0이니까. 그러니까 가역이고 단열이면 등 엔트로피가 되니까 ds가 0이라서 s1 equal s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즉 가역 단열, 즉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고체와 액체는 equal 0이니까 얘 비열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로그 t1분의 t2 equal 0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 값이 equal 1이라는 거죠. 로그 1이 0이잖아요. 그래서 t1분의 t2는 1이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t1분의 t2는 t1분의 t2가 1이니까 t1과 t2는 같은 값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역 단열, 고체와 액체에서 비압축성인 이런 고체와 액체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가 같은 등원 과정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역 단열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 관계식을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정도, 이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식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소재, 그 다음에 화학공학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선으로 여러분들 이런 유도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거가 뭐냐라는 거면 우리가 이제 기체를 많이 다루죠. 기체에서도 우리가 주로 뭘 많이 가정하죠? 이상기체를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우리가 연력학적인 관계식을 유도했었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서 단순 압축성 그런 물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델타 W는 PdV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이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개의 관계식이 있다면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의 변화를 구하려고 하니까 양변을 t로 나눠요. 그럼 t분의 1 du 더하기 여기 t로 나누면 t분의 p dv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기체니까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v0dt. 이상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단순하게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그 온도와 그 내부 에너지의 그 기울기의 차이를 우리가 뭐냐면 그 정적 비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요 뒷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V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분의 P를 V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상기체 관계식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상기체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V는 RT라는 식이 성립되는데 여기 T분의 P라는 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T분의 P를 구하려면 T가 양변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양변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T분의 P가 되려면 남으려면 V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V분의 R이 됩니다. T분의 P는 이 관계식에서 T분의 P는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정리하면 V분의 R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요 DS는 T분의 1 DU인데 DU는 CV0 DT였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하기 T분의 P는 뭐라고? V분의 R DV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1부터 2로 가는 상태 1에서 2까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우리가 그 변화량을 모두 더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엔트로피 빼기 처음에 엔트로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죠.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CV0 DT 더하기 요 R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수예요. 바깥으로 나오죠. V분의 1 dv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cv0 dt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건 뭐냐면 로그 v죠. 로그 v니까 r 곱하기 2에서의 값 로그 v2 빼기 1에서의 값 로그 v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다시 써주시면 s2-s1은 1부터 2까지 t분의 cv0 dt를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뒤에 걸로 앞에 거를 나눠주면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로그의 요 값들을. 그렇죠? 그래서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요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변화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이상기체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식이 요거가 있었어요. 그럼 요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를 구하려면 양변을 온도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ds는 t분의 1 dh 빼기 t분의 v dp가 되겠죠. 자, dh는 뭐예요? 이상기체일 때는 엔트로피가 온도만의 함수고 온도의 변화량과 엔탈피의 변화량의 그 기울기가 정압 비열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dh는 cp0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t분의 v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압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여기랑 똑같죠. 여기 부피에 대한 관계식이 없어서 이상기체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부피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t분의 v를 찾으려면 pv는 rt니까 t분의 v가 되려면 양변을 t로 나눠주고 여기 p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p분의 r이 되겠죠. 그러면 ds는 t분의 1 dh가 cp0 dt t분의 v가 여기서 t분의 v가 p분의 r이 되죠. p분의 r 이렇게 되죠.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면 똑같이 요거를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렇게 되고요.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cp0 dt가 되고요. 요거 적분하는 거니까 요거 1에서부터 2까지니까 r은 바깥으로 나오면 r 로그 p의 dp죠. 로그 1에서부터 2까지 r p dp 이렇게 되는 거죠. p분의 1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잘 안 써졌는데 r 1부터 2까지 p분의 1 dp 이렇게 되겠죠. 자, p분의 1을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 p죠. 그래서 r 로그 p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r은 그대로 써줍니다.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로그 p를 2에서의 값 로그 p2 빼기 1에서의 값 로그 p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그 P2 빼기 로그 P1이니까 얘랑 뭐 비슷하죠. 그럼 뒤에 있는 걸로 앞에 걸 나눠준다. 그래서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랑 유도하는 거는 여기서 요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요걸 이렇게 적분할 때 적분하면 여기 지금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적분의 요 관계식 요거는 요 위에 있던 요 지금 요 과정을 제가 생략하고 바로 그냥 직접 식을 써 놨는데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적 비열과 부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정압 비열과 압력의 비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입니다. 언제? 이상기체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20과 20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열의 온도 의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열의 온도 의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역시 동일한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비열이 일정하다고 계산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표를 찾아보는 법. 네, 표를 찾아보는 법은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 비열을 우리가 표에서 찾아가지고 요 안에다 직접 넣어서 직접 적분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중에 요 부분을 우리가 표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건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압력만 처음값과 마중값의 압력만 알고 있다면, 비체적만 알고 있으면 요건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뒤에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요 뒤에 요 부분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요 관계식에서 보면 요 식을 이제 갖고 본다면 CP0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1분의 CP0 1에서 2까지 T분의 1 dt 마이너스 R의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T분의 1을 온도에 대해서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로그 T가 되겠죠. 로그 T를 1에서부터 2까지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로그 2에서의 값을 빼면 로그 T2 빼기 1에서의 값은 로그 T1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로그 적분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는 CP0 로그 T1분의 T2 빼기 R의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럼 T분의 1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로그 T가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열에 대한 관계식이 테이블 연력학 테이블 A.6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 비열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CP0에다가 집어넣고 우리 이 계산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의 적분 실력으로 연력학을 테스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테이블에서 역시 마찬가지 있는 건데 통계 연력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T0로부터 임의의 온도 T까지 적분한 표준 엔트로피를 정의하자. 표준 엔트로피는 요거를 우리가 요 값을 표준 엔트로피를 이렇게 T0부터 T까지 T분의 CP0 dt를 한 것을 우리가 표준 엔트로피라고 하자. T0에서 T까지, 임의의 T까지. 그래서 T2까지 계산해 놓으면 이게
요거를 ST2의 제로, T1까지, 온도 T1까지 계산하는 거는 ST1의 제로. 그래서 표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진짜 알고 싶은 건 요거잖아요.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CP0 DT니까 1에서부터 2까지 요거를 여기서 요 변하는 값을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한 거는 자, T0 기준 온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에서 요 기준 온도에서 요 T1까지 적분한 거를 빼주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T분의 CP0 DT를 T0부터 T2까지 T분의 CP0 DT 빼기 T0에서 T1까지 T분의 CP0 DT 이렇게 계산해서 요 값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ST2의 제로 여기 지금 여기를 요 식을 ST2의 제로 빼기 ST1의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각 T1에서의 ST0를 우리가 찾아보고 T2에서의 ST0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연력학 테이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2-S1을 ST2 제로 마이너스 ST1의 제로 마이너스 R의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럼 이걸 찾아보면 되냐? ST2 제로랑 ST1 제로가 어디 있냐 하면은 테이블 A에 7이 우리가 그 공기에 대한 표준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으로 보신다고 그러면은 그 506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요 연력학 표 A의 2가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50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컬럼에 ST0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T0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값을 T1과 T2 사이에 요 값을 T1과 T2 사이의 엔트로피의 요 값을 차이를 한다면 그것에서의 값을 ST0를 연력학 테이블 A7.1에서 506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압력과 그때 압력의 비율로 이렇게 여기를 계산해 주시고 이 R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비열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비열을 온도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 직접 적분한다. 세 번째는 연력학 테이블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온도의 함수에 대한 그 표현은 역시 연력학 표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에서 약간 식이 좀 복잡한 그런 식을 좀 하나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러한 관계식에서 만약에 가역 단열이면 어떤 그 이상기체의 그 상태량들로 그 관계식을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의 그 상태량을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역 단열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열이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S2-S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얘가 0이에요. 0. 가역 단열이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이게 이퀄 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요로 이렇게 넘어오면 CP0 로그 T1분의 T2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썼던 관계식을 여기다 다시 써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 식에서 특별하게 비열이 일정한 관계식을 우리가 요런 원래 일반적인 관계식에서 비열이 일정한 관계식을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라고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앞 페이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역 단열이니까 등 엔트로피고 이퀄 0이고 그럼 마이너스 요 부분이 여기로 넘으면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럼 양변을 CP0로 나눠줍니다. CP0로 나눠주면 로그 T1분의 T2는 CP0분의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가 상수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T2분의 T1 로그 T1분의 T2는 로그 P1분의 P2의 CP0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수에 있는 요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P0분의 R인데 우리 이상기체 상수는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정학 비열 빼기 정적 비열이었죠. 이상기체의 상수는. 그래서 이상기체의 CP0 CV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은 분모와 분자를 다 CV0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분자도 CV0로 나눠주고 첫 번째 것도 CV0로 나눠주고 이 뒤에 것도 CV0로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1이에요. 1. 1이고 요 CV0분의 CP0, CV분의 CP0 이거 동일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K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왜 K라고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분수로 어렵게 써갖고 가지 않고 이게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위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걸 우리가 이걸 비열비 CV0도 비열이고 CP0도 비열이잖아요. 그래서 비열들 사이의 비율이다 해서 비열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K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K죠. K. 얘도 K입니다. K분의 K. 얘는 1이에요. 1. 그래서 K분의 K-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요걸 이렇게 하면은 1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1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P0분의 R은 K분의 K-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1-K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T1분의 T2는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요거랑 같은 거. 요건 뭐예요? P1분의 P2 K분의 K-1승이 되겠죠. 이렇게 지수가 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거는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인데 예를 들면 압력과 부피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유도했던 이 관계식에서 PV는 RT라는 이상기체의 관계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열이 일정한 이상기체에 대해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초기 조건과 어떤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에 이렇게 변화하면 거기 사이에서의 그 온도와 압력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와 압력이 아니라 압력과 비체적, 그 다음에 온도와 비체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상기체는 뭐예요? PV는 RT라는 그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는 어떻게 쓸 수 있으니까 R분의 PV를 쓸 수 있죠. 그래서 T2는 R분의 P2V2로 쓸 수 있어요. 이게 T를 구하려고 그러면 R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R분의 P2V2. T1은 뭐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R분의 P1V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둘 다 분모에 R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P1분의 P2,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다? P1분의 P2의 K분의 K-1승 다시 말해서 1-K분의 1 이렇게 됐죠. 근데 P1분의 P2의 1승 곱하기 P1분의 P2의 마이너스 K분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P1분의 P2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V1분의 V2는 P1분의 P2의 마이너스 K분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P1분의 P2는 양변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K승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K승 해주면 얘는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요거는 1승이 돼요. P1분의 P2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K승이 되죠. V1분의 V2의 마이너스 K승.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역수가 돼요. 그래서 V2의 K승 분의 V1의 K승 이렇게 되겠죠. 지수에서 우리가 표현하면. 자, 그럼 요렇게 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같죠. 그래서 P1 V1의 K승은 P1 V1의 K승은 P2 V2의 K승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유명한 관계식이 성립된다. 이거는 언제다? 1과 2로 갈 때 이상기체가 1과 2로 갈 때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비열이 일정할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PV의 K승은 일정하다라는 그런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 관계식에서 두 번째 관계식에서 요 관계식 P1분의 P2는 V2의 K승분의 V1의 K승 이렇게 요 관계식을 우리가 지금 유도했는데요. 유도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압력을 소구해서 온도와 V체적에 대한 관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PV는 RT에서 양변을 V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P2는 V2분의 RT2가 되겠고, 여기 이렇게 나옮기면 P2라는 녀석은 V2분의 V로 양변을 나눠주면 V2분의 RT2.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2를 표현한 거죠. P1은 V1의 RT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다 동일하게 R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은 T1분의 T2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분모와 분자에 둘 다 이렇게 분모에 V1과 V2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역수로 돼서 분자에 있는 분모는 여기 이리로 나와서 V2분의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라고요? V2분의 V1은 V2의 K승분의 V1의 K승이에요. 자, 여기도 V2분의 V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변에 V1분의 V2를 곱해줍니다. V1분의 V2를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런 지워지죠. 얘는 여기가 V1이 여기 있고 V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렇죠? 좌변은 T1분의 T2가 남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V2의 K승분의 V1의 K승 그대로 나눠주고 V1분의 V2 그대로 나누죠. 자, 그럼 얘는 K가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냐면은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을 우리가 K라고 비열비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1보다 큰 값입니다. 왜냐? 정압비열이 항상 정적비열보다 크죠. 어떻게 되냐면 정압비열 빼기 정적비열이 우리가 R이잖아요, R. 그쵸? 그래서 얘는 0보다 큽니다. 그 값이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CP0가 항상 그 CV0로 나누면 1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 K가 1보다 크니까요. 요거 이렇게 지우면 여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T1분의 T2는 여기 T1분의 T2는 V2의 K-1승 분의 V1의 K-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 이렇게 서로 곱해줄 수가 있어요. T1 V1의 K-1승은 T2 V2의 K-1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PV의 K승은 항상 일정하고요.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모든 점에서 T1 V1의 K-1승이 계속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이 과정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이상기체 원래는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변화를 우리가 그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앞에서 찾아냈고요.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특별하게 가역 단열 과정일 때,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을 때, 온도와 압력, 그 다음에 압력과 비체적,
온도와 비추적이 이런 세 가지 관계식을 유도해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역 단열, 다시 말해 등 엔트로피 과정일 때 이 연력학적인 상태량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앞으로 향후 많이 사용되는 이 연력학에서만 사용되는 것가 아니라 유체역학에서도 사용되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니까 꼭 이번 기회에 연력학을 배울 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에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등 엔트로피 과정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세 가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한 김에 특별하게 또 다시 여기서 많이 쓰이는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등 엔트로피는 가역 단열이었잖아요. 근데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요 수식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체가 열 전달이 존재하는 그런 가역 과정으로 변화할 때 로그 V와 로그 P의 관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n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마이너스 n으로 표현되는 이런 관계식이 존재합니다. 압력과 부피가 서로 보통 PV는 nRT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반비례 관계 내지는 뭔가 이렇게 그게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로그로 표현됐을 때 직선으로 기울기가 표현되는 이러한 마이너스의 직선으로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의 이런 기울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 이런 경우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폴리트로픽 프로세스 우리말로는 폴리트로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게 로그 P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의 로그 V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이 절편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직선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로그 P와 로그 V의 직선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n 로그 V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걸 이렇게 옮기면 플러스 n 로그 V가 되고요. 그럼 얘는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면 로그 P 더하기 로그 V의 n승은 C 이렇게 되죠. 이 C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기울기 얘는 여기 constant라는 뜻이에요. 상수라는 뜻이에요. 상수. 자, 그러면은 로그는 뭐예요?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는 서로 요거를 동일한 로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하나로 묶어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PV의 n승은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그의 PV의 n승이 C라는 말은 결국은 PV의 n승이 constant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수여지만 이게 상수가 되겠죠. 어떤 다른 요 C랑 요 constant는 다른 값이겠지만 얘가 상수를 갖는다는 건 얘가 변하는 값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얘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PV의 n승은 con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폴리트로프 과정을 요런 관계가 존재한다면 PV의 n승은 cons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P1 V1의 n승은 P2 V2의 n승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1이라는 그 상태고 여기가 2라는 상태가 있으면 여기 요 1과 2로 이렇게 이동하는 요 과정에서는 P1 V1의 n승은 P2 V2의 n승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에서 측정된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 n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의 그 연력학적인 해석을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여기서 그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PV의 N승은 K승은 죄송합니다. 이걸 좀 다시 쓰겠습니다. PV의 K승은 컨스탄트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관계식이잖아요. 단지 얘는 K고 얘는 N으로 표현돼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실험에서 나오는 그런 값이 되겠고 얘는 우리가 비열비라고 해가지고 아주 스피스픽하게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만 성립하는 이러한 식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으니까 얘를 결국은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 관계식을 K 대신에 다 N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K 대신에 다 N으로만 바꿔주면 돼. K 대신에 다 N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 엔트로피 과정에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이렇게 성립됐던 요 관계식은 사실은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의 한 그 종류이고 넓게는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 이 등 엔트로피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식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거는 요걸 유도하는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유도했던 K에 대해서 지수를 K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속 변화시키면서 했잖아요. 그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그거랑 똑같은 관계식으로 하면 요것도 유도할 수 있고 요것도 유도할 수 있고 얘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은 PV의 N승은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요거는 사실은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N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여러 그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N이 0이다 하면 PV의 0승은 컨스탄트라는 거죠. PV의 0승이라는 건 V의 0승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1이죠. 1. 다시 말해서 PV의 0승은 압력이 컨스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압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이 1이다. 하면 PV의 N이니까 PV equal constant죠. PV equal constant. PV는 뭐예요? 이상기체에서 RT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R이 상수니까 요 T가 상수라는 겁니다. PV가 상수라는 것은 결국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이라고 해요. N이 0이면 정압 과정. N이 1이면 등원 과정. N이 K면 뭐라고 했어요? PV의 K승은 컨스탄트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N 대신에. 비열비로 표현되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등 엔트로피 과정. S1이랑 S2가 같은 이런 과정이 되겠죠. 자, N이 무한되면 PV의 인피니티가 컨스탄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관계식에서 P1분의 P2는 V2분의 요거 양변을 V2로 나눠야 되겠죠. V2분의 V1의 N승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N이 무한대라면 얘가 V2분의 V1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0으로 갈 것이고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갈 것인데 그러면 P2가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P2가 0으로 간다는 뜻이거나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V1과 V2가 같은 경우에만 이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V1과 V2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되면 정적 과정이다. N이 0이면 등원 과정, N이 1이면 N이 0이면 정압 과정, N이 1이면 등원 과정, N이 K면 가역 단열 과정, N이 인피니티면 무한 들어가면 정적 과정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사실은 이 폴리트로프 과정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역 단열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폴리트로프 과정에서 우리가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n이 1이 아닌 경우에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n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등원 가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n이 1이 아닌 경우에는 1에서부터 2까지 1은 1에서부터 2까지 pd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p라는 건 뭐예요? pv의 n승은 컨스탄트니까 v의 n승분의 c가 되겠죠. 여기가 c니까 v의 n승분의 c는 v의 n승분의 c dv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겠죠. p 대신에 이걸로 표현되면 여기 v로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c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c 1에서부터 2까지 v의 n승분의 dv. 자, 마이너스 n승이니까요. 우리 다항식 n이 1이면 로그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n이 1이 아닌 경우니까 아닌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n에다가 1을 더해서 즉 1 마이너스 n분의 v의 1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2까지. 그럼 1 마이너스 n의 c 2에서의 값 v2의 1 마이너스 n승 빼기 1에서의 값 v1의 1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c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변에다 c를 곱해줘야 되는데 c는 뭐냐? 요거였어요. p1 v1의 n승 또는 p2 v2의 n승. 자, 여기는 v2의 1 마이너스 n승이니까 얘를 곱해주는 게 좋나 얘를 곱해주는 게 좋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v2에 여기 n승이 있으니까 p2 v2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p2 v2의 n승 곱하기 v2의 1 마이너스 n승. 얘를 이렇게 곱할 때는 v1의 1 마이너스 n승이니까 얘 v1을 포함하고 있는 요 관계식으로 써야 되죠. 얘를 곱해주나 c를 얘로 생각하나 얘로 생각하나 똑같은데 요거를 생각할 때는 여기 v2가 포함되어 있는 요 관계식을 쓰고 얘랑 곱해줄 때는 v1이 포함되는 요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1 v1의 n승에 v1의 1 마이너스 n승.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v2의 n승이고 v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이 마이너스 n이랑 여기 1승, n승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v2의 1승만 남겠죠. 1 마이너스 n의 p2 v2. 얘는 v1의 n승이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지워서 p1 v1의 1승, p1 v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폴리트로프 과정인 경우에 n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n이 1이 아닌 경우에는 1에서부터 2까지의 1에너지는 1-n분의 P2V2 빼기 P1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기체잖아요. 지금 이게 이상기체라는 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PV는 뭐예요? MRT죠. 그래서 P2V2는 MRT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P1V1은 MRT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R은 서로 지금 여기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MR로 묶어주면 1-n분의 MR T2-T1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리트로프 과정의 2를 구해서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n이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n이 1일 때는. 왜냐하면 n이 1일 때는 요걸 이렇게 적분할 수가 없어요. 다항식으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n이 1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n이 1인 경우에는 뭐였냐면 우리 PV는 컨스탄트. 그래서 이게 등온 가정이었죠. 그래서 P1, V1, P2, V2가 같은데 이걸 등온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PV는 MRT니까 M이랑 R은 상수고 따라서 M이랑 R은 상수니까 온도도 상수였다. 온도가 상수니까 등온이라는 얘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1에서부터 2까지 1은 1에서부터 2까지 PdV인데요. P가 뭐라고요? 여기 PV는 컨스탄트니까 C니까 C라고 표현하면 V분의 C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dV. 근데 이 C는 우리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C 로 V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럼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다항식의 적분이 안 되고 로그 V가 되겠죠. C 곱하기 로그 V의 1에서부터 2까지. 자, 그러면 2에서의 값 로그 V2 빼기 1에서의 값 로그 V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로그 뒤에서 있는 값으로 앞에 값을 나누면 로그 V1분의 V2. 그럼 C는 어떻게 가야 되냐? C는 P1 V1이라고 쓸 수도 있고 P2 V2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초기 값이 알려져 있겠죠. 그래서 C 대신에 P1 V1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1 V1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P1, V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RT로 쓸 수가 있겠죠. MRT1으로 쓸 수 있는데 T1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등원 과정이니까 모든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MRT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V1분의 V2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V1분의 V2, 이 V1이 이렇게 나눠주려면 P2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V1분의 V2는 P2분의 P1이에요. 그래서 MRT 로그 P2분의 P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 에너지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게 등원 과정이라면요. 이게 이상기체잖아요. 이상기체니까 등원 과정이면은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열역학 제1법칙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1에서 2부터의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차이 더하기 1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기체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에너지의 변화량이나 일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등원 과정일 때는. 그래서 1에서 2까지의 열 에너지는 1에서 2까지의 일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일 에너지는 이렇게 1에서부터 2까지 PdV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앞에서 여기 이렇게 다 계산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소문자로 다 써놨는데 단위 질량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P1 large V1인데 P1 small V1 log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는 여기서 M으로 나눠주면 RT1 log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T1이라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RT의 log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열역학 제2법칙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1부터 2까지 TDS는 우리가 1에서부터 2까지 열 에너지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1법칙이랑 이렇게 하면 여기 내부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을 특별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상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이랑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 동일한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은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관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8장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깁스의 방정식,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냈죠. 그래서 TDS는 DU 플러스 P, DU 플러스 PDV, 그 다음에 TDS는 DH 마이너스 VDP 이런 관계식을 했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등 엔트로피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온도와 압력, 그 다음에 압력과 비체적, 온도와 비체적 사이에 세 개의 그 관계식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관계식이 나온 김에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계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동영상 돌려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